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국어 공부는 교과서 156쪽입니다. 책 속에 재미있는 정보를 간추려 소개한 내용을 지금 선생님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흰 쌀밥을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사람들이 벼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약 7,000년 전 무렵이고 한국에는 약 4,000년 전에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상님은 4,000년 전부터 쌀밥을 먹었겠네요. 그런데 옛날에는 쌀의 수확량이 적어서 해마다 나라에 바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농부들은 쌀을 먹을 수 없었어요. 지금처럼 쌀밥을 흔하게 먹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랍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되었죠? 잘 들었나요? 자, 이 글 속에서 선생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있나요? 네, 흰 쌀밥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흰 쌀밥을 먹기 시작한 시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흰 쌀밥을 흔하게 먹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흰 쌀밥에 대한 책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듣고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친구들의 말도 한번 들어볼까요? 벼를 7,000년 전부터 재배하였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으로 하는 쌀이 중국에서 왔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선생님은 불과 1970년부터 흰 쌀밥을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그 전에는 흰 쌀밥이 아주 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잡곡밥, 보리밥, 귀리밥 이런 것을 먹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 귀했던 것을 지금은 흔하게 많이 먹을 수 있네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자, 오늘은 책 소개하기 활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156쪽 윤진의 반에서는 책에서 읽은 재미있는 정보를 간추려 소개하기로 했어요. 책 내용을 다 이야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간추려서 친구에게 소개해 줄 수 있겠죠? 윤지가 쓴 소개하는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세상을 돌고 도는 놀라운 물의 여행을 읽고 물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나온 물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책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나 봐요.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몇십억 년 전부터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모양을 바꾸며 세상 곳곳을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여행합니다. 물은 하늘에서 땅과 바다로 그리고 우리 몸속이나 동물들 몸속으로 끊임없이 돌고 돕니다. 물은 오랜 시간에 걸쳐 모습만 바꾸어 돌아다니기 때문에 지금 수도꼭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아주 오래전에 공룡이 발을 담근 물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와, 책에서 읽은 정보를 아주 잘 소개해 주었네요. 자, 그럼 우리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합시다. 윤지가 읽은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네, 세상을 돌고 도는 놀라운 물의 여행입니다. 두 번째 질문, 윤지가 소개하고 싶은 정보는 무엇인가요? 네, 물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겠다고 합니다. 물에 대한 정보. 왜냐하면 그 책이 물에 대한 책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책 내용을 간추린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볼 거예요. 자, 어느 부분일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앞에 그 책에 나온 물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쭉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여기서부터 물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까지 여러분 쭉 밑줄 치시면 돼요. 그래서 윤지가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잘 간추려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들도 친구에게 소개할 내용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책 제목은 꼭 소개해야 해. 그렇죠. 책 소개니까 책 제목을 빠뜨리면 안 되겠어요. 책을 고른 까닭이나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아. 그렇네요. 책을 고른 까닭이나 책을 읽고 느낀 점 이야기해주면 좋겠어요. 책에서 읽은 정보에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군요. 소개할 내용이 들어가야 해. 책 내용이 들어가야 한대요. 책 내용. 자,
자, 그러면 그 다음 쪽 여러분이 읽은 책의 내용을 간추려 친구들에게 소개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책 제목은 어린이를 위한 책의 역사래요. 자, 소개할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책 사랑이 유별났다. 옛날에는 책이 비싸고 귀했기 때문에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은 책을 가진 사람에게 빌려 읽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책을 빌린 뒤에 돌려주지 않는 사람 때문에 책 주인이 애를 태운 적이 많았다고 한다. 홍길동 전의 작가 허균은 유명한 선비에게 책을 빌려준 지 10년이 지나 책을 돌려달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10년 동안 책을 안 돌려줬나 봐요. 또 책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책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꽁꽁 숨겨두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조선시대의 책사랑을 보고 우리도 책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자, 이렇게 적었네요. 자, 그럼 이 책을 소개한 내용, 옛날엔 책이 이렇게 비싸고 귀했다. 그러면서 허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허균은 10년 동안 애를 태우다가 이제 좀 돌려달라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남한테 빌려주지 않으려고 꽁꽁 숨겨두기도 했대요. 마지막 문장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적었네요. 야,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사랑했으니 우리도 책을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렇게 옛날엔 귀했던 책이 지금은 이렇게 흔하니까 더 감사한 마음으로 많이 읽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친구들 앞에서 책 내용을 소개해 볼 텐데요. 우리는 지금 원격 수업을 하고 있으니 선생님이 띵커벨 보드를 올릴 거예요. 그러니 그 보드에다가 책 소개할 내용을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친구들의 책 소개를 듣고 알게 된 내용을 교과서 158쪽 아래에다가 메모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보드에 많은 내용을 올리면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158쪽 아래 부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돼요. 친구 이름은 한준서, 책 제목은 어린이를 위한 책의 역사. 알게 된 내용. 조선시대에는 책이 귀해서 남에게 빌려 읽는 경우가 많았는데 빌려주지 않으려고 책을 숨겨둔 사람도 있었다. 친구 이름은 아무개, 책 제목은 이모와 함께 도란도란 음악여행. 알게 된 내용은 옛날 서양의 플라톤과 동양의 공자는 음악이 사람의 감정이나 성격에 큰 영향을 주어서 젊은이들에게 아무 음악이나 함부로 들려주면 안 된다고 하였다. 하나 더 예시를 볼까요? 친구 이름 땡땡땡, 책 제목은 곱구나 우리 장신구. 알게 된 내용은 인간은 선사시대부터 장신구를 했다. 선사시대에는, 여기서 선사시대는 옛날 원시인이 살았던 시대를 말해요. 선사시대에는 조개 껍데기나 동물뼈 등 자연 재료를 이용하여 귀걸이나 목걸이를 만들었다. 자, 이런 식으로 알게 된 내용을 여러분이 메모하시고 교과서 158쪽 아래 적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럼 159쪽 되돌아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되돌아보며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거나 자신이 기억한 것을 잊지 않으려고 짧게 쓴 글을 뭐뭐라고 합니다. 자, 무엇일까요? 그렇죠. 짧게 쓴 글, 메모입니다. 그 다음, 메모할 때에는 모든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만 땡땡 씁니다. 뭘까요? 정답은? 그렇죠. 메모는 짧게 씁니다.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니까요. 다음 문제. 글을 간추릴 때에는 각 문단의 뭐뭐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안 적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안내방송 들을 때 나 저거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면 메모하시면 돼요. 또 사회공부 시간에 우리 고장의 옛 이야기를 읽을 때 이것도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해줘야지 혹은 동생한테 얘기해줘야지 그러면 여러분이 그 내용을 간추려서 기억해야 되겠죠? 이럴 때 간추리기 활용하시면 돼요.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낱말이 나올 때 이때는 메모해놨다가 국어사전 찾아보거나
어른들께 여쭤보면 됩니다. 자, 오늘 국어 공부도 잘하셨습니다.